아파트 외적인 부분에서는 현재는 어떤 포지션을 유지해야 될까 하고, 예. 참 아쉽게도요. 음. 지금은 사이클상 항상 뭐 5년에서 10년 동안 주기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이 될 때는 당연히 분양이나 청약 전문가들이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 뜰 때는 분양이 되는 곳에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이런 애들이 같이 분양이 될 거기 때문에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하면 그 서브적인 것들도 같이 막 하락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이 돼서 이제 미분양이 조금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경매 타이밍이 오고 경매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경매 타이밍이 맞기는 하지만 적어도 올해 하반기는 조금 관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재테크를 할 때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하려고 하세요. 쉬는 구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지금은 살짝 쉬어주시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가 이제 경매하기 좋은 시기다. 우리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하반기 좋은 시장 오니까 해놔라는 대표님께서는 내년 상반기 쪽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거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측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을 거야라고 시장이 있으면 항상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책들을 짜죠. 그래서 원래는 올 상반기에 뭐 저축은행도 하나 무너져야 하고 뭐 소상공인 중에서도 이 견디기 어려우신 분들은 좀 이렇게 터져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많이 무마시키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처럼 한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워낙에 체력이 약하니까 너무 큰 충격이 오지 않도록 대출을 좀 막아준다거나 연장해주면서 이게 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원래 모든 전문가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경매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는 건 맞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맞는데 이제 정부가 정책을 너무 과하게 이제 어렵지 않게 좀 이렇게 연장을 해가고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경매 타이밍이 와야 되는데 안 올 거예요가 아니라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의 정책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총선이 끝난 이후 시점에는 본격적인 경매 타이밍, NPL 타이밍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NPL 관련해서 약간 부채권이 쌓여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연장이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래서 폭발하기 직전이다. 새마을금고도 막 얘기 나왔었고 상가인데 18억을 매수했는데 대출 15억 하는데 월세가 700 얼마가 나오는데 전에는 그냥 2, 300 남았는데 지금은 월세 나오는 거 이자를 다 감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조금만 올라가면 감당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미국이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미국하고 한국과는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으나 체력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태 동안 3.75를 넘기면 거의 국내의 어떤 펀더멘탈 자체가 건디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을 지금 유지하면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오더라도 3.75 정도 한 번 정도 올리는 정도로 가게 될 건데 뭐 급격한 금리 상승은 조금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 상황에서 유지를 쭉 하시는 물건들 중에 아파트는 과하게 혹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이자를 내더라도 단기적으로 내가 나가는 돈이 많을 것일 뿐이지 총량을 보면 오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버티실 수 있는데 상가처럼 내가 매각 차익을 보기 어려운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월세 수익이 있어서 샀던 물건인데 오히려 월세 수익하고 이자가 지금 거의 동일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좀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그런 물건들은 좀 못 버티고 나올 가능성들이 있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놓고 보면 상가들은 매매로 나왔다가 그 가격을 분양받은 금액을 거의 유지하려고 하시는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한 1, 2년 정도는 좀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버티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 때문에 적어도 한 내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무인점포 개발 이런 쪽에도 준비를 하고 있고
MPL은 지금 하고 있지만 네. 대표님께서는 스튜디오를 좀 두 군데를 지금 준비하시는데 네. 트렌드 이렇게 좀 많이 좀 따라가고 계시고 이렇게 앞서가고 계신데 네. 어떻게 뭐 그런 거 봐야 되는지 준비하시는 것들 소개 좀 한번 해주시고요. 예. 제 자금 그리고 고객분들 자금을 이제 수익률이 가장 좋은 곳에 해야 되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는 뭐 갭 투자하고 그 다음에 피팅 투자하고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이 올 거라서 경매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지금 경매가 좀 늦어지고 있고 생각보다 이제 수익이 장기화돼서 투자 기간이 길어져야 되다 보니까 가장 핫하게 요즘 돌아갈 수 있는 게 미디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당연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부동산도 어차피 그 그릇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물류창고 같은 곳인데 거기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곳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임대 사업으로서 스튜디오를 보고 있고 OTT 사업이 계속해서 당분간은 성장할 거기 때문에 임대 사업으로서 스튜디오를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더 부가적인 사업들이 웹드라마라든가 이제 그 5개 광고, 즉 LED를 활용한 광고 쪽에 좀 비중을 둬서 좀 가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가령 우리 대표님께서 저 5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 가지고 좀 투자할 데 없을까요? 하면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좀 관심 가지러 하시겠어요? 네. 할 게 없나요? 5천만 원 가지고? 5천도 이제 크다면 큰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방향을 좀 설정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두 개가 수익이 있잖아요. 매각 차익이 있고 보유 수익이 있는데 지금은 매각 차익을 보기 어려운 구간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매각 차익이 생기더라도 굉장히 오래 자금을 끌고 가야 되죠. 왜냐하면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심리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매각 차익을 노린다기보다는 보유하는 동안의 수익. 그러면 당연히 뭔가 월세가 원활하게 나오거나 혹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요소들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스튜디오나 이제 5개 광고에서 광고료를 받는 것들을 집중하는 이유도 매각 차익을 당분간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네. 만약에 스튜디오 관심 있으시면 워낙에 수익률은 좋아서 문의 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얘기도 해주세요. 대부분 이제 그 파주 지역이 가장 선호하는 스튜디오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LED라고 해서 보통 이제 화면을 놓고 그 화면 뒤에 합성을 시켜서 영화도 찍고 광고 촬영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고요. 보통 우리가 스튜디오 그러면 되게 조그만 거 이렇게 유튜브 찍으실 수 있는 한 10평, 30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250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고 전문화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찍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지금 5천을 투자를 하면 거의 18%에서 한 4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차익은 없지만 내가 투자를 해서 이제 소소하게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투자로서는 이만한 상품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들한테 좀 투자 관련해서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당연히 올 상반기보다는 분위기가 좀 좋은 듯한 인상을 받으실 건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게 아니라 반짝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하나 봐가 아니라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좀 봐주시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기가 좀 좋지 않을 것을 대비하시는데 그 대비하는 기간에서 멘탈 관리, 두 번째는 지역이나 혹은 부동산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시간이 앞으로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좀 활용하셔서 제대로 공부를 좀 미리 해놓으셔야 정말 경매 물건이 쏟아질 때, MPL 물건이 쏟아질 때, 또 혹은 또 다른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 공부하셔야 되는 타임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백승희 대표님 모시고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백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부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